자, 봅시다. 오늘이 며칠이죠? 7월 7일이죠? 오늘 7월 7일 화요일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가 7월 14일인가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분기 대비 프린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인 7월 21일 화요일 날이 코어 분기고사 보는 날이에요. 목요일 날 정석을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기 대비 프린트에서 30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얼마나 출제되냐면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여기서 분기 대비 프린트에서 8문제가 나와. 그럼 이 분기고사는 총 15에서 16문제를 시험을 봐요. 선생님은 보통 (20점을) 주고 25점 주고 한 문제는 5점으로 할 때도 있고요. 16문제를 내면 20점을 주고 한 문제는 55점으로 처리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부분 점수는 있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한 문제에 6점으로 한 다음에 기본 점수 4점만 줄 때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 내가 문제를 내긴 했는데 문제 배점을 내가 아직 정하지 못해서 어쨌든 이 정도 나와. 그러면 이게 8문제가 복습이라면 나머지 8문제는 라이브예요. 근데 얘는 난이도가 어려워. 오히려 얘가 난이도가 쉬워요. 라이브는 여러분이 유형은 풀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코어를 풀면서는 한 번도 푼 적 없는 문제, 그런 문제로 8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낮춰서 내겠죠. 쉽게. 그 다음에 얘는 8문제는 난이도 좀 어렵게 했는데 어쨌든 이 안에 들어있잖아. 이것만 공부를 하면 절반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맞아도, 분기 대비 프린트만 다 맞아도 재시험을 볼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하시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코어는 요날 보고, 그럼 23일 날이 목요일일 거 아니야? 그날 정석을 볼 거예요. 그리고 화목 금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분기고사가 끝나요. 근데 일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이 전에 이미 7월 19일 날 일요일 날 분기고사를 본다. 기하랑 조합을. 그래서 19, 20일, 23이 여러분한테 분기 시험이고, 그 다음에 앞에 7월 12일, 14일, 16일이 여러분 분기 대비 프린트를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으로부터 딱 일주일 전. 그리고 이날 시험 날에 못 나오시면 페널티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또 질문 있어요? 자, 없으면 답 맞추고 풀이 들어갈게요. 그냥 숙제 풀. 왜 정석을 꺼내? 코어를 꺼내? 페널티가 뭐예요? 깎는 거. 점수 깎는 거.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시험이 7월 19일이야. 내가 7월 19일인데 내가 이날 못 나왔어. 그럼 어쨌든 다음 날이나 뭐 다다음 날 나와가지고 시험을 뭐 일찍 보든 아니면 수업 끝나고 보든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는 나머지 친구들보다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시험 날에서부터 시간이 더 늘어날수록 페널티 더 늘어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그냥 페널티는 일정하게 그냥. 아니 다 맞았어. 다 맞았는데 이틀 뒤에 시험 보내랑 그날 시험 보내랑 둘 다 똑같이 100점을 주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00점은 없을 거니까. 여러분 그런 쪽으로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점수 비슷비슷할 겁니다. 막 페널티 받는다고 막 엄청나게 막 크게 막 내가 막 원래 막 100점 맞은 사람이 막 70점, 60점 맞고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됐어요? 자, 일단 프린트 답 맞추고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코어 질문 받고 진도 나갈게요. 자, 201
오늘의 그 1태는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 중2는 프린트가 없을 테니까 그 전에 거 문제 틀린 거 고치시거나 지금 안 풀려 있는 문제들 있죠. 풀고 계셔도 돼요. 중2는. 지난 시간 이 친구들 내가 질문 받아줘야 돼서. 자, 201번에 2, 202에 10, 203에 34, 204에 5i, 205에 2, 206에 3 뿔마 4i, 207에 5, 208에 1, 209에 4, 210에 마이너스 2, 211에 1, 212에 1, 213에 3, 214에 i, 215에 0, 216에 마이너스 2 루트 2, 217에 3, 218에 0, 219에 7, 220에 마이너스 a, 221에 2, 22에 4, 23에 3, 24에 3, 25에 3, 26에 5분의 4, 27에 1, 28에 3, 29에 0, 30에 38, 31에 3, 32에 5, 33에 8, 34에 3, 35에 16, 36에 25, 37에 1, 38에 4, 39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6, 16i, 40에 10, 41에 2 루트 3, 42에 4, 43에 2 되고 7초까지 안 65쪽 보세요. 65쪽 질문해. 자, 없으면 넘어요. 66, 67. 건우는 지금 여기 아예 복수수 아예 안 돼 있어? 너 공수 원 어디까지 했어? 어디? 그러니까 공수 원 네가 학원 오기 전에 어디까지 지금 돼 있는지. 아, 행렬하고 뭐? 주기? 주기가 뭐? 행렬 빼고 다 돼 있어요? 아, 그럼 이것도 알아? 복수수도? 오케이. 그러면 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고 영상 보내주신 거 드린 거 보시고 그 부분만 채우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 야, 그러면 뒤로 넘어와서 스텝 2는 복소수 스텝 2 정성 선생님한테 내가 말할 거야. 니들도 말해. 뭐 안 배웠다고 하는 개똥 같은 소리 들리기만 해봐. 나중에. 그다음 내가 2차 방식 설명했죠 그때? 78쪽 질문. 79. 8번? 어디? 79에 8? 그 다음에 80쪽 79에 8은 내가 해준 거 아니야? 근데 해주는데 제 지금 설명. 모르겠어? 오케이 80 11번 81 82 83 오. 내가 아까 근데 숙제한 거 볼 때는 틀려 있었는데 다들 83까지였죠? 오케이 이거 하고 진도 나갈게요 8번 봅시다 8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x a제곱 마이너스 2는 0에 한근 1이야 그럼 한근 1 넣어 a 플러스 1 a제곱 마이너스 2는 0 a제곱 플러스 a는 0 a 플러스 1이 0이니까 a 값 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럼 이게 0일 수도 있고 이게 0일 수도 있죠 a는 0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이거나죠 a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2차 방정식이야? 아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얘가 0이죠 0 넣으면 x제곱 x 마이너스 2는 0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한근이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죠 그럼 다른 한근은 뭐겠어요? 얘죠? 마이너스 2 돼?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 이거 때문인 거야 그죠?
이거에 항상 x제곱의 개수가 미지수가 있을 땐 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에서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지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꼭 보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부등식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요 앞에 개수가 미지수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2차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인지 부등식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2차식이어야 2차 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얘 2차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거 있죠. 써주는 거 있지. 이것만 쓰잖아. 그럼 이걸 몰라. 이거 선생님이 이거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는지를 써야지. 필기를 한다는 건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지만, 필기를 한다는 건 이거를 내가 얘기했다는 이유는 이 설명을 할 때 내가 뭔 얘기했는지 그걸 필기하는 게 필기야. 이거 니들이 못 풀어? 이거 여러분이 이거 뭐 풀이를 못 하나? 그건 아니잖아. 근데 풀이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야?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얘가 x제곱의 개수가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게 0이냐 0이 아니냐인 거야. 나 이거 눌렀나? 나오고 있지? 자, 그 다음에 11번. 이거 내가 얘기해줬는데 이거 누가 질문했어요? 자,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한다 했냐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죠. 얘를 방정식으로 만드세요.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얘 해를 구해. 해 어떻게 구해? 근해공식 쓰면 되죠?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7 i가 해야.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i랑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i야. 그걸 어떻게? 여기다 붙이면 돼. x 마이너스 요 안에다가 이걸 집어 넣으시면 돼. 각각. 그러면 2분의 자 마이너스가 들어갔어. 그럼 얘 뭐가 돼? 3 마이너스 루트 7i가 되고, 얘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7i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이렇게 안 줘도 80 맛있어? 여기 뭐 낀 거 같아. 너무 아파요. 84 22번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두 값을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이에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근과 개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3이 되죠. 자, 두근의 고 알파 베타 1 이렇게 되죠. 그죠? 얘가 나와 있는데 1번 문제는 2알파랑 2베타가 근이야. 그럼 두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베타죠. 네. 그 값이 얼마야? 6이죠. 그럼 얘 어떻게 들어가? x제곱. x제곱이 개수 1이라고 했어요. 들어갈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달고 들어가. 자, 두근의 고 4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 얼마였어? 1이죠. 그럼 4알파 베타는 4가 되죠. 그럼 얘는 그대로 들어가요. 왜? 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는 0. 이게 2차 방정식 10이 돼요. 이해됩니까?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두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값 얼마예요? 마일이죠. 자, 두분의 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야. 값은 1 마이너스 6 플러스 4. 얼마? 마이너스 1.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야. 두근의 합은 들어갈 때 마이너스 달고 들어가. 두근의 곱은 그대로 들어가. 됐냐? 다음 세 번째. 하나는 알파분의 1이고 하나는 베타분의 1이야. 두근의 합.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니까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이게 두근의 합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 했어? 3이고 1이니까 3이네. 자,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달고 들어와.
두근의 곱은 그대로 들어와. 는 0. 는 0 빠뜨리지 마세요. 방정식은 는 0 항상 붙여야 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24번. 자, 2차 방식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야. 자,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뭐냐면 두근이 뭐야? 항상 여러분 기본적인 건 뭐냐면 fx가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얘를 선생님이 fx라고 한다면 fx는 0을 만족하는 두근은 그 x값이 근이에요. 그 x값이 뭐랑 뭐라는 거야?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그러면 f 알파 a의 알파 제곱 b 알파 플러스 c도 0이야. 즉 f 알파는 0이 되는 x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 베타도 0. 그 말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럼 만약에 f 알파는 0, f 베타는 0,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근데 2차 항의 개수가 a야? 그러면 식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fx는 0일 때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모의고사에서 단골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이해를 생각보다 많이 못해서 이게 나오는 게 그냥 알파 얘 나오면 애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알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두근의 근과계수의 관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잘 구해. 근데 이거를 식을 못 구해. 봅시다.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2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야. 이 두근의 합이 2인 거야. 여기에 이거를 0으로 만드는 이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알파랑 베타 두 근이 합이 2라는 소리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f의 2x-3이 0 얘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번엔 뭐야? x 대신에 뭘 넣은 거야? fx는 0이 f의 이게 식이 어떻게 된다 했어? a의 x-알파 이거였어. 근데 걔 대신에 지금 뭘 넣는 거야? 뭘 넣는 거야? x 대신에 뭘 넣는 거야? 2x-3을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 대신에 2x-3을 넣으면 돼. 그럼 x 대신에 2x- f의 2x-3은 0. 그럼 이 fx는 0을 만드는 x의 값이 알파랑 베타였잖아. 그러면 얘의 x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 자체는 어쨌든 이거 대신에 얘 넣으면 0이 되잖아. 그럼 그 2x-3이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그걸 x에 관해서 정리하면 그 x의 값이 여기에 x의 값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x는 뭐가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돼. 이 2분의 알파 플러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알파가 되죠. 이거 이해돼요? 2x-3 알파 베타 대신에 뭘 넣은 거야? 2x-3을 넣은 거야. 그럼 여기를 알파 베타로 만들기 위해서 그 2x-3을 알파 혹은 베타라고 놓으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이랑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뭐야? 알파랑 베타의 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뭐야? 알파값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에 어차피 그 알파를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근의 합,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얘와 얘의 합이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의 값을 내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답을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의 값인 거야. 근데 내가 뭘 알고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알고 있죠. 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걔가 얼마가 나는 거야? 4가 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하나 보세요.
어씨 나한테 눈 부릅뜨고. 자, 27번 봅시다. 이거 선생님 저번에 얘기해줬는데 만약에 2차 방정식에 있는데 개수가 유리수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 근데 그때 한 근을 n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한 근이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한 근은 n 마이너스 루트 n이 돼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그리고 개수가 실수일 때 n 플러스 ni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n 마이너스 ni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켤레근이라고 해요. 이 켤레근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요게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면 성립해요. 개수가 실수일 때는 요게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성립해요. 근데 개수가 유리수, 실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대입해야 돼요. 지금 문제는 다 그런 쉬운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두 가지를 선생님이 할 건데 27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 있는데 유리수 ab야. 요 앞에 유리수죠. 얘 유리수죠. 얘 유리수죠. 그럼 한 근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얼마가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근거 계설 관계 쓰시면 돼요. 두 근의 합이 얼마야? 4죠. 그게 뭐야? a 마이너스 1이죠. a 마이너스 1이 4니까 a는 5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이 얼마야? 4 마이너스 3이니까 1이죠. 그 1이 b 마이너스 3이 되니까 b는 4가 되죠.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에 한 근이 1 마이너스 i야.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가 실수래. 그럼 얘 실수지? 다 알아서 안 보는 거야? 얘가 실수지? 실수지? 개수가 실수야? 한 근이 1 마이너스 i야.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은 2죠. a 마이너스 3이 2예요. 그래서 a는 5. 두 근의 곱은 b 플러스 2죠. 그게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b는 0이 되겠죠. 이거는 개수가 유리수, 실수일 때고 28번을 보시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야. 근데 m 값이 뭐야? 얘가 상수래요. 상수라는 건 뭐냐면 변수의 반대야. 항상 숫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숫자 다 되는 거야. 얘가 유리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배운 수 뭐까지 있어? 복소수까지 있죠. 얘가 허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허수면 저기서 성립 안 하죠. 얘는 지금 뭐야? 유리수잖아. 그러면서 실수잖아. 그죠? 근데 얘가 저 조건을 안 따라준다는 거야. 상수라는 건 랜덤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수가 다 된다는 거야. 얘를 유리수로 했는데 얘가 무리수면 안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이게 1 플러스 루트 2여야 돼. 그죠? 얘가 1 플러스 루트 2면 혈렉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려면 얘가 뭐여야 돼? 유리수여야죠. 그죠? 근데 얘가 유리수가 아닐 수 있다고요. 무리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다고요. 누가 부른 거야? 뭔 소리야? 이상한. 큰 소리 나잖아. 아무튼 그래서 얘는 뭐 해야 돼? 대입하시는 거야. 그 저기 a는 마이너스 3 아니야? A 마이너스 3이야? 1 마이너스 a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내 걸 지적하기 전에 네가 계산을 올바르게 했나를 생각해 봐요.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하죠? 더해요. 아이씨, 그걸 모르네.
어떻게 티키타카가 안 돼가지고 두분의 합, 여기서 두분의 합 어떻게 구하냐고. 마이너스 저기 앞에 마이너스 있구나. 앞에 마이너스 뭔가? 제가 뭘 이해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요.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나는 이 마이너스를 암산을 해서 이렇게 쓴 거고 넌 암산이 안 된 거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1이 없는데. 김치는 모르는. 아, 아니 복습 안 한 것까지 내가 챙겨줘야 돼? 어?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다. 얘를 이거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를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a를 나눠줘요. 둘 다. a를 나누면 x제곱 a분의 bx a분의 c는 0이야. 얘 a 나눠줘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0이야. 얘랑 얘는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야. 얘를 전개를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야. 얘랑 얘는 같은 식이라고. 그럼 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랑 같아? a분의 b랑 같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네가 안 보이는 알파 마이너스. 이해했어? 곱하기는 맨 뒤에. 네가 하면 되잖아. a분의 c는 알파 베타. 복습을 해 복습을. 공부를 네가 안 하는 거야. 내가 공부 안 하는 것까지 챙겨줘야 되니?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니들이 하는 거야. 난 도와주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항상 선생님 얘기하지만 공수 1, 2 이상은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 100%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력 안 는다니까. 내가 오늘까지도 이 프린트를 줘가면서 여러분 유형별로 문제 연습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니들 스스로 하겠냐고 니들이. 하세요? 하실 거냐고. 안 하시잖아. 야, 이 코어 지금 요 시험 문제 푸는데도 이거 못 푸는데 따로 뭐 문제를 니들이 풀겠냐고. 안 풀지. 아, 이거 다 써있어 앞에. 개념은 다 써있다고. 네가 보기만 하면 돼. 막 안 보잖아.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해주는 거로 수업 시간에 다 이해 안 된다니까. 니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정리를 해야 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부야 그게. (1학년) 기말고사 1학년 때 2학기 때 시험 보면 알겠지. 얼마나 공부를 하나 안 하나. 평상시에 그 습관이 반영이 돼요. 수학은 뭐 학원에서 하니까 웬만하면 점수가 나오겠지. 그게 다른 게 이제 이런 애들 있어. 국어, 과학, 사회 박살나는 애들 있어요. 뭐 그거는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공부하는 방법 아예 모르는 거야. 학원에서 문제 풀어주고 이론 설명해주고 하는 거 그거를 듣고 시험을 못 보는 건 바보지. 근데 진짜는 내가 실제로 시험 기간에 내가 얘기했잖아.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D-W-4야. 4주 남았어 시험이. 그럼 4주 남았으면 그 4주 전부터 내가 뭐 과학을 한번 끝내고 국어 한번 끝내고 사회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2주 전에 뭐 할지 기출문제 풀어본다든가 뭐 족보닷컴에서 문제 다운받아서 그런 걸 풀어본다든가 해서 실전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 거 감을 익히는 거지. 요즘 많지 않아? 뭐 기가, 도덕 이런 것도 다 문제 결정하면 다 볼 수 있잖아. 뭐 니들이 뭐 돈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것도 아니고. 그지?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돈 안 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아. 왜? 유튜브에도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선생님이 답답한 거지.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선생님 묻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 행하지를 않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점수가 바닥이 나오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학원을 가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를 학원에서 다 해줘. 그런 학원이 있었어. 대부분의 학원이 그런 학원. 점점 추세가 인건비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 올라가면서 학원 선생님의 몸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단과 학원으로 다 변질이 돼. 그러니까 변질이라기보다 단과 학원으로 변모해왔어. 그럼 수학 학원 따로 있고 영어 학원 따로 있고 그럼 그걸 다 하려면 돈 존나 많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보통은 수학하고 영어는 학원을 다녀. 나머지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애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학원 다니는 애들이야. 점수가 다 높아.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점수가 낮아. 그러니까 수학 영어는 보통 점수가 높아요. 다. 왜? 학원 다니니까. 근데 수학 영어를 제외한 학원 안 다녀 잘.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 딱 보여. 점수가. 암기 과목 더럽게 안 할 것 같은 딱 그 보여. 둘. 공부 좀 하라고. 평상시에 하는 거야.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거야. 그 습관이라니까. 안 바뀌어요. 나 1학년 2학기 됐으니까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될까? 너 내가 교과반에서부터 얘기했지. 입시간 올라가면 공부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안 바뀌어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아.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아유,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얘가 한근 1 플러스 루트 얘 뭐 하라고 했어? 대입하라고 했어요. 상수면 대입이야 무조건. 1 플러스 루트 2에 제곱 플러스 x 1m에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 0이야. 얘는 3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m에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저거지? 최혜원 딱 저거지? 필통 케이스 그거지? 딱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죠. 나 m 구해야 되잖아. 1 플러스 루트 2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죠. m은 1 플러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럼 얘 뭐 하면 돼? 유리화 하시면 되죠. 유리화하면 1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밑에 분모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그냥 곱해버리면 4 플러스 2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럼 여기서 4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4 나오니까 실수 부분 없어지고 2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그게 m값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게 상수인지 개수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선생님이 매 분기고사마다 이 문제를 내거든요. 낼 때마다 항상 정답률이 100%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수업 시간에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 더하는 새끼들이 있어. 1-루트2로 설정해가지고 안 나와요. 해보세요 한번. 1-루트2로 해가지고 하면 나오는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얘네들도 대입하면 나오긴 해. 대입하면 나와요. 그럼 대입해. 물어. 아니 그러니까 해보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보는 거야. 선생님한테 묻고 그렇게 아는 건 외우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거지만 내가 직접 해보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 저거 나 대입해볼까? 내가 만약에 궁금하다 하면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절대 자기가 경험한 건 잘 안 까먹어.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거를 잘 안 까먹어. 남들한테 들은 기억은 잘 까먹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근해 공식도 자기가 유도해보는 거야. 그러면 절대 근해 공식 안 까먹어. 왜? 아니까. 그걸 왜 외워 굳이? 내가 유도할 줄 아는데. 근해 공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까먹어? 유도를 할 줄 아는데. 유도를 못하니까 까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식이라는 건 다 그래요. 내가 피타고라스를 증명할 줄 알아. 사각형 3개 그려가지고 직각삼각형에다가 그걸 정사각형 그리거나 아니면 유클리드로 증명해가지고 거기서 직각삼각형 2개 만들고 거기서 사각형, 정사각형 3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할 줄 알잖아? 그럼 절대 피타고라스는 안 까먹죠. 그런 거야. 모든 건 다 그렇게 스스로 체득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복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내가 직접 해보는 거야. 오늘 내가 수업 들었던 걸 선생님이 수업할 때 증명해줬던 걸 내가 직접 해보는 거야. 그게 복습이라고. 그러면 절대 안 까먹는다니까. 네가 왜 까먹는 거야? 내가 저 근각예술 관계를 설명 안 했습니까? 너 내가 저 교과관에서도 설명했어. 근데 왜 까먹어? 안 해봐. 선생님
어떻게 아는 줄 알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쟤네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 안 하잖아.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딴 건 안 물어보잖아. 얼마나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김유현 씨. 이번에는 뭐 분기고사 100점 뭐 맞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1등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 녹음본 있지 않나요? 봅시다. 내가 녹음본 갖고 있어. 내가 어머님한테 바로 전송할 거야. 분기고사 본 다음에 점수랑 같이 보내드릴 거야. 그 실패하면 공약 있었는데. 뭐라고? 실패하면 공약 있었잖아요. 나가기. 아 그거 꼴찌하면이죠. 설마 꼴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봐봐. 그럼 얘네들이 너를 깔아줄 것 같아? 너한테 깔릴 것 같아 얘네들은? 분명 찍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을 한번 찝어봐. 만만한 게 김지용, 최혜원이지. 최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최혜원 안 될 것 같아? 왜? 최혜원은 너 위야? 확실해? 근데 김지용은 아니야? 김지용은 비벼볼 만해? 최혜원은 아닌데? 야, 너 도대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얘한테 무시를 당해. 야, 저번에 뭐야? 저거 코어 정석 얘가 1등이었어. 너 꼴등 아니었어? 그거 아니었어요. 몇 등이었는데? 저 8등이요. 어, 그래? 아. 근데 2학년이 없었잖아. 아, 2학년 없으면 네가 꼴등이야. 전체 몇 명이에요? 지금 5명이 빠지잖아. 15. 네 밑에가 있었나 보네. 충분히 가능한. 충분히 가능해? 한번 보자. 그렇진 않겠죠. 과연 그 남은 2주간에 네가 얼마나 하느냐 한번 지켜보겠어. 자, 31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가 있고요. 두 근이 모두 선생님 핸드폰 어디 있어요? 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그러면 지금 얘가 만약에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있어요. 만약 이게 되어 있으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것은 일단 실수라는 거예요. 실근. 두 근이 모두 양수이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건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왜?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요. 중근도 중근인데 양수일 수 있잖아. 중근인데 음수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양수, 음수를 판단한다는 건 실근이어야만 가능해. 왜? 허수는 대소 판별이 안 돼요. 그 양음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이거보다 크다.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둘 다 플러스인 거지.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플러스죠. 두 근의 곱은요? 그렇죠. 너무나 크죠.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은? 너무 작겠죠. 두 근의 곱은? 오케이.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일단 허수는 당연히 안 돼요. 무조건 실근이어야 하는 거예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부호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소비교가 된다는 거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뭐만 체크하시면 되면 얘는 뭐 하면 돼? 두 근의 곱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왜?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합은 어떤 특정 어떤 근의 절대값이 크지 않으면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매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뭐밖에 없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봅시다. 1번 문제 보시면 두 근이 모두 양수죠? 일단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 쓰면 D 얼마야? 16 마이너스 4의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4의 K 마이너스 1이 16이니까 K 마이너스 1이 4. 그래서 K는
5보다 작고 나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두근의 합. 양수죠.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그냥 4잖아. 4는 당연히 0보다 크죠? 당연한 거죠. 그죠? 두근의 합 0보다 큰 거. 그죠? 그 다음 두근의 곱. K-1이죠. 얘가 0보다 커. K는 1보다 크죠. 얘와 얘 세 개의 공통 부분. 4가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해가 모든 실수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야? 요 사이. 요게 해당 범위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저거 그려보시면 돼요. 수직선에다가 1 넣고 5 넣고 1은 뻥 뚫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5는 색칠하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이 얘입니다. 자 2번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아. K-1이 0보다 작으니까 K는 1보다 작다. 자 이해돼요? 그럼 32번에서 두근이 모두 음수인 건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앞에 있어요. 있을 건데 77쪽에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 있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쓰지도 않네 이 공식. 네, 설명은 들었어요. 오케이. 이제 써? 설명 들었어. 오늘 이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방정식은 시험에 냈어요. 잘 시험에 나오니까 잘 들어. 88쪽. 자, 일단 정석대로 풀면 절대값이 있다는 건 얘가 절대값이 벗겨질 때 어떻게 절대값 A가 있어요.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수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똑같아.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X 마이너스 1이 2X 플러스 1.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근데 얘는 뭐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성립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얘가 안 돼요. 자, x-1이 0보다 작아요. x-1이 0보다 작으니까 x는 1보다 작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바꿀게. 이렇게 되겠죠. 3x가 0이니까 x는 0이죠. x는 0인데 x는 1보다 작으니까 얘는 해가 되죠. 그래서 답은 얘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를 X가 왜 1보다 작아요? 닥쳐! 설명 왜 안 듣는데?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이해했어요? 설명해봐.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야지 뭐였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커야지 절대값이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면 절대값이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앤다고 했을 때. 그럼 쟤는 내가 왜 했는데? x-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x-1이 0보다 작다는 왜 내가 설정했을 거야? 아 이해했어. 내가 쓸 때 얘기를 해 차라리. 아니 다 쓰고 답까지 다 구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쓸 때 그러니까 내가 쓸 때 내 걸 봐. 선생님이 뭘 쓰고 있는지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때 질문하면 되잖아. 모르면 그때 질문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그래프로도 풀 수 있어요. 기하적으로. 기하적으로 푸는 거는 자 보세요. 얘랑 얘가 같다라고 놓는 건 그래프가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교점이 존재하는 부분을 보는 건데 자 보세요. 2x 플러스 1 어떻게 구해요? x절편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일시정지하고 욕을 그냥 한 사발을 그냥 해버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x-1의 절대값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보세요. 이거잖아.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나 x가 1보다 작을 때 이건 이해하니? 네? 아까 그랬지.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x-1이죠. 얘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이거 두 개 그릴 줄 알죠? x-1은 어떻게 그려져? y절편이. 어이? 지우개 그렸어. 엥? 에?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 여기 1이지. 그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x-1은 어느 부분에서?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 얘는 지워져요.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얘만. 그럼 얘는 지워져요. 그럼 이렇게 돼. 쉽게 그리는 거 알려줄게요. x-1의 절대값이잖아. x에 1을 찍어요. 그려놔서 거기서 꺾이면 돼. y는 x를 그려. y는 x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꺾이는 거야.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에서. 예를 들면 절대값 x-2야. 이 x-2의 절대값이야. 그럼 x에다 2를 그려. x에다 2를 찍어. 그러면 2에서 뾰족해지는 거야. 2에서 꺾이는 거야. 만약에 2x-1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2분의 1, x가 2분의 1에서 꺾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걸 2x를 그려요. 이해돼? 그래프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더 공수를 많이 공부하고 더 차원이 높은 거를 공부했을 때 나중에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를 그리는 걸 빨리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이렇게 해서 먼저 푸셔야 해요. 이거를 마스터를 해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 요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하면 의미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랑 만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잖아. 그거 x좌표 어디야? 0이죠. 그래서 x는 0이야. 그 수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 수로 채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쉬운 거 아니야? 그래프가 훨씬 쉬운 거 아니야? 그래프가 훨씬 쉬운데 아직 니들이 느끼기에는 이걸 내가 아직, 그러니까 봐봐, 이게 눈으로 봤을 때 바로 보이는 애들이 있지. 수학 1등급 맞는 애들은 이걸 보면 이게 떠올라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요거와 요거의 교점, 그러면 얘는 이렇게 1에서 꺾이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서 만나겠구나. 대충 그려보면 안다는 거지. 그 만나는 걸 찾는 거예요. 왜 만났을 때 x좌표. 연립방 정식의 해가 뭐야?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죠. 그거야. 교점의 x좌표, y좌표. 그거 똑같은 거야 얘도. 근데 뒤에 가면 여러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나오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똑같이 이걸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x가 1보다 1 이상일 때랑 x가 1 미만일 때로 나뉘잖아요. 다른 경우에서 만약 그 x가 1 이상일 때도 하나 나오고 x가 1보다 작을 때도 하나 나오고,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1차 방정식이지만 표면적으로 1차 방정식이지만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 해가 존재하면 x가 1 이상일 때는 이렇게 되고 x가 1 미만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개 나올 때는 그렇게 안 써도 되는 거죠. 한 개 나올 때는 그냥 x가 1 네. 미만일 아니 이거 안 써도 돼. 이거 안 써도 돼. 이거는 그냥 풀이에 있는 거지. 반만 쓸 땐 얘만 쓰면 돼. 두 개 나올 때는 x 두 개 나오면 x는 0, x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 네. 뭐? 두 개일 때. 어? 두 개일 때 부호 안 맞춰도 지금 두 개일 때 부호를 안 붙이는 게 좀.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마이너스 2고 x가 1보다 작을 때 x는 0 이렇게 안 써도 되냐고?
네, 그렇게 안 써도 된다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시간 됐네? 얘기 안 해줬어. 좀 이따 선생님이